뭔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딱 마주했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막막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복잡한 생각의 실타래를 풀어낼 아주 강력한 무기, 바로 과학적 사고를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느낌이죠.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정말 거대한 문제 앞에서 이걸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지? 하고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문제에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데 대체 뭔지 알아보고 모든 분석의 시작점은 어디인지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핵심 도구인 로직 트리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보고 이게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즉 다양한 분석 프레임워크들을 만나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어떻게 진짜 해결책으로 연결시키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에 과학적으로 접근하기입니다. 부제가 재밌죠? 실험실과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맞아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아주 강력한 생각의 틀, 즉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네요.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하고, 실험하고, 또 가설을 세웠다가 검증하고, 수정하는 그런 절차적인 방법이라고요. 말이 좀 어려운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진짜 원인과 해답을 찾아가는 거죠. 이건 최근에 나온 개념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븐 알하이삼이나 갈릴레오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진실을 탐구하기 위해 사용했던 검증된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모든 분석의 시작점. 그럼 이 거창하고 위대한 원칙을 당장 내 앞에 놓인 문제에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건 바로 이 4단계의 반복, 이 순환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분석의 핵심 엔진입니다. 첫 번째, 일단 현상을 제대로 관찰하고 문제가 뭔지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특징 파악이죠. 두 번째,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거야 하고 나름의 설명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설 수립이고요. 세 번째는 그 가설이 맞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하고 예측한 다음 진짜 그런지 테스트해보는 예측과 실험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결과를 보고 내 가설이 맞았네? 혹은 틀렸네.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하고 평가하고 수정하는 거죠. 이 네 단계가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막연했던 문제가 아주 체계적인 탐구 과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 생각을 위한 지도, 로직 트리입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앞에서 말한 그 분석의 순환 구조를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가장 강력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직 트리입니다. 로직 트리가 뭐냐고요? 말 그대로 논리의 나무예요. 커다랗고 복잡한 문제를 마치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듯이 더 작고 다루기 쉬운 문제들로 착착착 쪼개나가는 거죠. 생각의 가계도? 아니면 월드컵 토너먼트? 대진표 같은 걸 상상하시면 쉬울 거예요. 전체 문제의 지도를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로직 트리를 그냥 막 그리면 안 되고요.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지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원칙이 바로 MEC, MIC라고 있는데요.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istive의 약자입니다. 말이 어렵죠. 풀어서 설명하면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서 전체를 빠짐없이 다루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겹치는 것도 없고 빠지는 것도 없어야 한다는 거죠. 제일 쉬운 비유가 바로 피자예요. 피자를 나눌 때 조각들이 서로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 나눴을 때 빠진 조각 없이 피자 한 판이 그대로 있어야 하고요. 딱 그 상태가 MEC입니다. 이 미시 원칙이 왜 중요한지 이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처럼 전체를 딱딱 겹치지도 빠지지도 않게 나누는 게 완벽한 미시 상태입니다. 분석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죠. 근데 오른쪽 예시를 보세요. 직원들을 직책으로 분류한다? 이건 미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개발팀 팀장이면서 동시에 신사업 TF 멤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해야 하죠? 이렇게 중복이 생기면 분석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직 트리는요,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이슈 트리라고 해서 what이나 how 질문에 답할 때 써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 매출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같은 질문에 대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탐색하는 거죠.
반면에 가설트리는 why 질문에 답할 때 씁니다. A 제품 가격을 10% 올리는 게 정말 이익 증가에 도움이 될까?처럼 이미 세워놓은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갈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실전 활용 분석 프레임워크.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거나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비즈니스 분석 도구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 이 로직 트리를 예쁘게 포장해 놓은 거랍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3C 분석입니다. 경영학의 정말 기본이죠.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딱 세 가지, 바로 자사, 컴퍼니, 경쟁사, competitors, 그리고 고객, customers의 관점에서 애미씨하게, 즉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분석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로직 트리 구조죠. 다음은 마이클 포터의 5 Forces 모델입니다. 이건 어떤 산업이 돈을 벌기 좋은 곳인지, 즉 매력적인지를 분석하는 툴인데요. 그 산업의 경쟁 강도를 결정하는 5가지 힘을 MEC하게 나눠서 분석하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가치사슬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가 어떤 활동들을 통해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예요. 기업의 모든 활동을 주활동과 보조활동으로 MSEC하게 딱 나누고 우리는 어디서 돈을 벌고 어디서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전략 포인트를 찾아내는데 쓰이죠. 마지막으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포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위해 우리가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4가지 요소, 즉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유통, 플레이스, 프로모션을 MECA하게 점검하는 거죠. 우리 전략에 구멍은 없는지 확인하는 아주 훌륭한 체크리스트인 셈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분석에서 해결책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직 트리를 이용해서 큰 문제를 잘게 쪼개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그 쪼개놓은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실제 행동으로, 해결책으로 만드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체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깊이 파고든 로직 트리는 바로 첫 번째 단계, 문제 정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옷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나머지가 다 잘 맞는 것처럼 여기서 문제를 제대로 정의해야만 그 뒤에 이어지는 원인 분석, 해결책 개발, 그리고 실행까지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 절대 그냥 책상 위에서만 존재하는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혼돈의 명확함을 가져다주고 꼬여있는 생각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들이에요. 핵심은 이거 하나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거대해 보이는 문제라도 오늘 우리가 배운 과학적 사고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면 분명히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것.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먼저 분석해보고 싶은 문제가 뭔가요? 그게 일이든 공부든 아니면 개인적인 고민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으로 한번 그 문제의 지도를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그 작은 시도가 복잡한 분석을 넘어 명쾌한 해결책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